네, 타세요 수익버스 수익 종착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사님께서 최근에 신규 상장 버스들 참 잘 골라서 태워다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나우 로보틱스 기억하실 겁니다. 2차 목표가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제 내려야 되는 걸까요? 네, 최근에 제가 사실 노란 버스로 한 세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첫 번째 버스가 이제 바로 나우 로보틱스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주를 말씀드렸던 뭐 PI, 뭐 로크데이 헬스케어 세 종목 다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거나 아니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특히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섹터에서 사실상 거의 선별적으로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다만 사실 시가총액 부분도 굉장히 뭐 높지가 않고 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피 쪽에 수급이 쏠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나 아니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번갈아 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주인 나우 로보틱스에 수급이 쏠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만 원은 뭐 당연히 돌파했고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뭐 3만 3천 원도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기술력을 또 이제 혼합해서 결국에 그 S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처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신설 공장 증설과 또 그리고 신규 공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 올해 또 내년에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3차 목표가 36,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차로 말씀드렸던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나우 로보틱스 3차 목표가 36,0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일에 탑승했었던 산일전기버스 기사님께서 운전대 잡아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승객분들이 현 시점 어떤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뭐 특징이 없어가지고 뭐 20% 정도 올랐지만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수 변압기 업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한 88%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하며 여전히 이젠 AI, 특히 데이터 센터 양 매출은 견고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해양 플랜트 그리고 전기차 충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효율 특수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전력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주로 약간 개별 모멘텀이긴 하지만 개별 모멘텀으로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2차 목표가 69,700원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익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3,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69,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수익 버스를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노선 색깔은요. 바로 네.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가총액 8천억 원 이상 대형 버스, 빨간 버스 탑승하겠고요. 어떤 마을로 가볼까요? 오늘 사실 코스피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증시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금융 지주 마을 있고 그리고 지주사 마을도 핫하고요. 건설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니 해도 증시 부양책에는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증권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가운데서도 증권주가 가장 눈에 띕니다. 몇 번 버스 타고 갈지 번호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3530 한화투자증권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003530 한화투자증권 지금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객분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 같은데 올라탈까요? 오라? 네. 예상외로 안 타는데요? 이게 승객분들이 네. 시세가 좀 세게 분출되면은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 그룹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저는 하나투자증권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제 대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결국 증시가 이제 부양이 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소리 없이 강한 게 비트코인 가격인데 지금 벌써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립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과 또 주식 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은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투자증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지금 이제 7번째로 또 시작이 됐는데 7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벤스 부통령이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미국의 경제 주류고 그리고 법 규제 정비에서 완전히 제도권화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미국인 1억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또 이제 앞으로 비축자산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최근에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로 자금 조달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으로 결국 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 지금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진심이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핫하지 못한 게 결국 이제 예전에는 개인들의 어떤 투자로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이제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소리 없이 강하게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뭐 가장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제 결국에 크립토 100조 그리고 주가도 5천 포인트 시장으로 지금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크립토 시장이 천조 시장으로 커지던 아니면 주식 시장, 코스피가 5천 시대를 열던 결국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을 6.1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나무 지분과 두나무도 빠르면 연내나 내년 정도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나무 지분을 6%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비트코인 상승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도 또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토스뱅크 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지분도 7.5%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혁신법인 미국 상장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모멘텀도 엮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증권주들이 지금 새로운 먹거리로 또 이제 STO 쪽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STO 법제화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투자증권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최근에 어떤 주가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버스로 하나투자증권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하나투자증권 현재 7%대 상승 중인 만큼 이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기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신 것 네. 같습니다. 이 이상의 급등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충분히 뭐 비트코인도 충분히 연내에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한번 2억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주식시장 특히 이제 대선을 코앞으로 앞둔 시점에서 결국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정권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뭐 적용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1차 매수의 관점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83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73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83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73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버스도 바로 이어서 올라타 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두 번째 버스는 바로 시내버스, 파랑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란색 버스 탑승하겠고요. 마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이제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 마을로 준비를 해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마을이 있고요. 철강 마을, 반도체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바로 2차전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마을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되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5420 코스모화학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는 005420, 005420 코스모화학 올라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인데 승객분들 타실까요? 역시나 많이 타주시네요. 2차전지가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근대였고 또 이제 2차전지는 대부분 다 신저가를 기록했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27%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차전지가 한 2년, 많게는 한 3년 가까이 주가 하락,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이 확인됐을 때부터 가장 크게 낙폭이 컸던 것도 2차전지 섹터였고요. 최근에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이
조기에 폐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적용되면서 가파른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제 관세 완화와 여러 가지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으로 충분히 악재가 이제 반영되었던 2차전지 섹터가 또 관세 쇼크가 완화되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탈중국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특히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2011년부터 꿋꿋하게 황산 코발트를 국산화해서 또 계속해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스모 화학이다 보니까 일단 뭐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라고 말씀드렸었고 실리콘 응급제는 대조제 재료, 또 테슬라 향은 LNF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는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황산 코발트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황산 코발트는 결국에 양극재의 핵심 원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산화티타늄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산화티타늄은 또 화장품의 가장 이제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K뷰티의 어떤 이제 확산세로 최근에 국내 화장품의 판매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도 코스모 화학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작년에 폐배터리 공장도 가동이 되면서 연간 생산 능력이 니켈은 4,000톤, 그리고 코발트는 2,000톤, 리튬은 1,000톤 가까이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고 또 올해는 더 많이 또 생산 능력이 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과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산 코발트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인 코스모 화학이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2차 전지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라는 점도 언급해 주셨는데 코스모 화학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 뭐 목표가 같은 경우 워낙에 많이 빠져서요. 약간의 기술적 반등만 나와줘도 충분히 1차 목표가는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5,200원. 최근에 이제 더 가파르게 진행됐던 주가 하락 정도는 최소 회복만 된다고 했을 때도 15,200원, 10%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때는 11,7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200원, 손절 라인 11,7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몇 시에 찾아갈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4시에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시작할 생각인데 결국에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선 이후에 시장의 좀 판도가 확실히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략을 좀 짜 드릴 테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우 기사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섹터 역시 증권주입니다. 조금 전 수익버스에서는 한화투자증권 탑승했는데 이외에도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증권 관련 기업 잠시 후에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